아침 일찍부터 먼 거리 오시느라고 저도 아침에 먼 거리 왔습니다. 저녁부터 2시간 반을 정신없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생각보다 서울 차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백그라운드 뮤직 깔아줘도 참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만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훌륭하십니다. 저랑 잘 모르시네요. 네, 시작이 그냥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생중해야 되는데 그냥 막말을 할 수도 없고. 네. 저희들이 이 세션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 IGF에 대해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첫 세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 범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주제가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결정된 것이 없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논의의 개발이 그리고 또 어떻게 최종 결정까지 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은 가장 많은 주제는 도메인 이름이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초기에는 영문으로 되었었는데 10여 년 전에 한글 도메인을 .kr 밑에 국가 도메인 kr 밑에 한글 2단계를 시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한국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한글 도메인을 처음에 시행 한 10여 년 전에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글자 안에 여전히 한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젊은 분들은 한자를 거의 안 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고 아니면 교과서 안에 한자와 한글이 병행되고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예 한자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계속 쓰시면서 경계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3년 전에 ICANN이라는 조직에서 ICANN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인터넷 주소 자원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상위 도메인을 일단 첫 번째 개방을 했고요. 개방을 하면서 동시에 다국어 영어 이외에 각 나라의 언어로 최상위 도메인을 만드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가운데 하나가 한자 문화권, 이미 아랍 문화권도 있고 다양한 문화권, 언어권에서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한자 언어권. 그러니까 저희도 한자 언어권에 100%는 아니지만 소속이 돼 있죠. 한자를 매일매일 쓰고 있고 한글로 표시하더라도 한자어로부터 파생된 거를 우리 언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 한국 도메인 아래서는 현재 한자가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허용되지 않는 표현보다도 한글만으로 쓰게 되고 있지만 미래에 봤을 때 지금 여러 상표나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계속 쓰고 있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안 쓴다라는 얘기는 없죠. 북한처럼. 저희도 공문서에는 한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표시되게 되기 때문에 공공문서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나라에 쓴 모든 문서에서 한자를 안 쓴다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몇 신문들은 한글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자와 병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경우에는 한자를 앞에 헤드라인에 한자까지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잡지나 이런 데서는 또 많이 쓰고요.
물론 뭐 그게 최상위 도메인하고 직접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상표권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한자를 상표권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최상위 도메인을 쓰게 되면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쓰였을 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호나 이런 그거를 최상위 도메인으로 쓰고 이미 선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쓰지 않는 글자로 이미 등록이 돼서 저희가 또 그 글자 자체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그 한자 언어권,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최상위 도메인 네임 논의에 작년 말에 저희가 뷰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희가 쭉 고민했던 거는 첫 번째, 중화권에서는 한자가 예전에 일단 변화도 많았고요. 예, 또 최근 근세에 들어서는 그 중국이 타이완과 둘로 갈리면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간사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굉장히 간략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한자를 만들어서 두 개가 공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 자체에서도 그 둘 사이에 똑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양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다른 글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같은 글자로 많이 그걸 그냥 통용을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글자들 다 치워버리고 그것들을 그냥 하나로 똑같은 글자라고 다 그냥 치환해버렸어요. 가장 그 비근한 예로 저희가 여전히 계속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기계할 때 기자고요, 책상할 때 괴자를 중국에서는 그걸 똑같은 글자로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비행기가 우리는 날아가는 기계인데 잘못 읽으면 날아가는 책상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아가는 비행기라고 등록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날아가는 책상이라고 등록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날아가는 비행기인 줄 알고 비행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 도메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은 그 두 글자를 똑같은 글자로 해서 하나라에서 뭐 이 기자를 한 거랑 괴자를 한 걸 어느 하나로 등록하면 나머지 글자는 등록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서로 다른 글자로 본다고 주장을 하고 저쪽에서는 같은 글자인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등록하는 데서 테이블이 여러 개만 골라내요. 이게 그 들어오는 데서는 나라 구분이 없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도메인에서는 국가 경계라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한국에서 온 거냐, 중국에서 온 일본에서 온 거냐라고 거기다 이렇게 뭔가 붙여서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걸 루트 서버라고 하거든요. 최상위 루트 서버라고 합니다. 그 루트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과 실제 인터넷 주소로 바꿔주는 그 테이블 안에 이거를 첫 번째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그 레지스트레이션 한 거를 이게 유니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건데 다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글자 사이에 룰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한중일 안에서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자료가 그 지난주에 더블린에서 이런 논의하는 회의에 제가 그 저희 이 회의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결과를 발표를 한 자료를 쓰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얘기고요. 저희들 현재 0.4 버전까지 됐고 당연히 한글 우리나라에 쓰는 언어니까 한글과 한자를 다 포함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저희가 논란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그 유니코드라는 그 전 세계의 글자를 정의하는 표준화는 그 컴퓨터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최대한 저희들을 포함하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4620자는 한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어보면 대학원 때부터 뭐 한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은 초기에 이제 컴퓨터를 쓰면서 막 한자 많이 쓰니까 워드 프로세서는 이메일 주고받아야 되니까 워드 프로세서가 처음이었고요. 그 안에 써야 되는 자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쓰는 잘자를 빨리 뽑아서 하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이제 국제 표준화 들어가면서 이제 한자들을 자꾸 이제 저희들이 쓰는 일상 한자들을 쫙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중복된 이거 다 합한 거가 아니고요. 중복돼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저희가 처음에 4653자까지만 해서 II 코어라는 데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조금 보니까 저기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국가 공인은 알지만 한국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전문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멤버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일반 사람들이 한자 능력을 검증받는 거에 최상위급을 한 것까지 포함을 했더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4,800 이거죠? 저희들? 네. 4,819자로 일단 한자 셋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되면 웬만한 그 문서에서 물론 고문서에서 쓰고 있는 그런 옛날 한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논의 대상이긴 한데 현대 그 생활에서 쓰는 한자, 그다음에 일반 문서에 쓰는 한자들 이런 대다수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건 뭐냐면 저희 쪽에서 있는 그 한자들이 이 안에 4,800여 자 안에서 저기 소위 말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배련. 이체자. 그러니까 이체자,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글자 모양이 다른 거죠. 글자 모양이 다른데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그런 거를 보니까 최소한 37개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37개가 있었고 중국은 이런 3,093개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 얘기하기에 처음에는 하나도 안 한다, 조금만 한다고 하다가 계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4,009호에 37개 그룹이 있는 거고요. 37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전부 다 1대1 두 개씩 그룹에 다 두 개 글자만 있는 거죠. 그죠? 시박사님. 네. 세 개짜리도 있어요? 네, 두 개를. 세 개짜리도 뭐 거의 익셉션하는 거고 대부분 경우 두 개 글자인데 중국 같은 경우 보면 3개, 4개 막 5개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간소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골라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한 일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이 거를 같은 글자라고 그룹을 막 글자 여러 개 놓고 그걸 다 같은 글자로 해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 우리는 별도라고 생각하는 글자이냐 아니냐를 쭉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봤더니 요만큼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슈가 되는 거죠. 303개의 그룹이. 303개 그룹을 또 나눴더니 일단 44개의 그룹은 우리랑 전혀 우리가 안 쓰는 거나 우리랑 관계없는 글자에서 오케이. 근데 요것도 뭐 요 글자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기 두 한자 전문가가 계셔서 글자 뭐 크게 그건 없습니다. 우리랑 관련된 거는 사실 오늘 제가 논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한 거는 과연 한자라는 거를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계속 이거를 우리나라 도메인 안에서도 지금 현재는 한글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만 쓰는데 한자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사실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저희들 계속 아직도 뭐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간단한 예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요자하고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별개로 보고 일본도 다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이체자를 정의를 안 하고 모든 글자가 다 다른 거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온 거는 저희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러이러한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다 다른 글자로 하고 있잖아요. 앞에 두 개는 같은데 뒤에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두 개는 허용할 수 있는데 그때 거는 동네이기 때문에 서피스가 아니고 어떤 구역을 구분하는 글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다 똑같은 글자로 다 껍데기라고 보니까 우리는 저기 무슨 어디니 도산면, 원천, 동, 마녀니 이런데 제 본적이 거긴데 퇴계 그쪽 그 성원이 있는 거긴데 그러면 잘못하면 도산면 가고 퇴계 껍데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리라고 해서 무슨 디스트릭트, 스트리트 네임이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거 갖고 바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글자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들로 이해를, 왜냐면 모든 도메인 네임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영어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 이름이 유일하듯이 지금 더군다나 최상위 도메인 경우에는 모든 최상위 도메인들은 다 서로 달리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같은 거로 볼 거냐 다른 거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몇 가지 예로 굉장히 복잡한 예까지 다 들었고요. 근데 뭐 중국 애들은 어느 하나로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특별한 예입니다. 트래디셔널하고 그 심플리파이드를 그러니까 간자체와 번자체를 똑같은 회사인데도 HSBC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 영국은. 근데 이게 홍콩에서는 이렇게 쓰고 중국에 가서는 또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해놓고서 또 따로 등록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글자 두 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재작년 가을부터 해서 14년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오래 걸리는 거는 첫 번째는 한자의 셋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부분까지 걸어낼 건가 하는 거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안에서도 우리가 이체자가 어떻게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우리 걸 이제 뽑고 난 다음에 중국의 이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고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건지 그 가이드라인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사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한자 셋에도 아까 뭐 제가 잠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포괄적인 부분에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받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아까 언급했던 한자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도메인 .한국이라든지 .kr 밑에서 한글 도메인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아이캔이라는 조직에서 루트 서버에 이제 이 논의를 해가면서 그쪽에서 제안은 일본이나 중국은 한자가 현재 자기네 나라 국가 도메인 밑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도메인이 이미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저희는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한 거는 한글하고 영문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한글하고 영문 삼성을 등록했어요. 근데 그 아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이 거버넌스 쪽에 일을 하는 상표권 전문가 변호사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글 상표권이나 이런 거 갖고 영문 상표권만 관심을 가집니다. 현대가 그나마 한자, 한글, 영문 이렇게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현대라는 글자가 옛날에는 한문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을 볼 거냐. 최상위 도메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열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이캔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용례가 없는데 실제 국가 도메인 아래에서 한자를 쓰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느 글자가 정말 4천 몇백 자를 골랐는데 그 4천 몇백 자가 정말 도메인 얘기를 보면 가능성 있는 거로서 고르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냥 있는 대로 최대한 뽑아서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얘를 그 실예의 반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검증된 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물론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요는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는 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냥 가상적으로 생각해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그 논의를 이 세션에서 또 다뤘으면 그 시작적으로 오늘 뭐 어디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그것도 계속 저희가 다음 기회에 보다 폭넓은 공청회를 가져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박사님, 신 박사 앞에 나오시고 아이칸에서 발표 지금 웹엑스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해요? 사만씨가 아이칸 LG랑 현황 발표할 거예요. 원래 위에 있었나요? 네. 그 발표가 우리 얘기해서 그렇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진행. Okay. Samar, can you hear me? 동시 통역 해주십니까? Samar. Hello. 잠시 ICANN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상위 도메인에서 다국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Okay, so good morning, everybod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name is 제 이름은 살마드 후세인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디어 프로그램 시니어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and I will be talking 그리고 about 오늘 the 이 자리에서 IDEA program. IDN TLD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캔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Just to 우선 explain a bit more about 간단하게 domain system.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메인 이름을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해왔죠. 도메인 이름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www.cafe.com 이런 도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캔에서 1차적으로 이 최상위 도메인과 관련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것은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영문자들이죠. .com이겠죠. 이 사례에서는요. 이 최상위 도메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안 들려요. 네, 첫 번째는 국가 코드 TLD이고요. 두 번째는 generic or normally referred to as generic TLDs. 일반 TL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 코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자면요. The domain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what is called ASCII. 네, ASCII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TLD를 형성하게 되는데 최상위 도메인은 A에서 Z까지 중 두 가지 글자를 골라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TL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에서 세 개를 골라서 형성을 하게 되죠. Just looking at some of the rules which are used 네, to 그렇다면 formulate the top level domains. 이 최상위 도메인을 형성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Generally, a label can be formed by 일반적으로 what is normally referred to 레이벨을 as 형성할 때는 이제 A에서 Z까지의 글자들 그리고 숫자 그리고 하이픈을 사용해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그리고 0에서 9까지 숫자 그리고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벨의 길이는 63개 글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2단계 도메인이고요. 최상위 도메인은
경우는 A에서 Z까지 글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최상위 도메인과 관련해서 그 영역이 확장돼서 ASCII라든지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외에 다양한 언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ASCII에 제약되었던 규칙 역시 이제 확장이 되어서 다른 언어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다국어 도메인이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다국어 도메인 또는 IDN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수한 성질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유니코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니코드는 다양한 언어를 코딩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유니코드 내에는 IDNA 2008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IDNA가 이제 설정한 그런 규칙들입니다. 여기서 레이벨을 형성하는데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DNA 2008에 규정된 코드 포인트를 무엇이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 중에는 기호, 숫자, 이런 글자,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도메인에서 ASCII를 활용할 경우 이 최상위 도메인에는 TLD에서의 글자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글자를 최상위 도메인에 포함하게 될 경우 이 글자 원칙을 어떻게 다른 언어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라든지 아랍어 글자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코드는 영어 알파벳에 기반해서 글자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권의 그 맥락에 맞춰서 이 원칙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국가 코드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권에 대해서 사례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에서 국가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코드들은 현재 각 상황에서 매뉴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최상위 도메인의 글자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ICANN이 2011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6개 다른 언어, 아랍어, 중국어, 키리, 대만어기, 그리스, 라틴어 이런 언어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러한 언어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글자를 허용하고 어떤 글자를 코드 포인트로 허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 언어에 대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 이름이 이제 각 언어권별로 너무 유사해서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각 언어권에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파악한 다양한 문제들을 2011년, 2012년에 종합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캔이 2012년, 13년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파악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요. 이것이 모두 각 커뮤니티의 인풋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 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규칙을 아이캔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아이캔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캔이 각 언어권에 직접 가서 이 언어권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레이션 패널이라는 것인데요. 이 제너레이션 패널을 전문가들 구성을 두고 각 언어에 대해서 그 글자들이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최상위 도메인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언어별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바로 LGR이라는 것이죠. 또한 맥시멀 스타팅 레퍼토어라는 것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글자 원칙들을 규정하고 설정해서 이것을 기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너레이션 패널의 어떤 임무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2012년, 13년에 다양한 해결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2013년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각 언어의 제너레이션 패널이 그 각각의 레퍼토어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맥시멀 스타팅 레퍼토어라는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니코드 일부가 나와 있죠. 이 해당 언어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패널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다양한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태국 글자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그 태국의 제너레이션 패널이 이러한 글자들 중 어떤 것이 최상위 도메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판단 조건은 바로 그 글자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글자인지라는 것이 결국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권이 각자의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국의 제너레이션 패널이 작업한 내용인데 몇 가지 글자들은 도메인에서 제외시켰죠. 왜냐하면 고어에서만 사용되었던 글자들이기 때문에 도메인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러한 각 제너레이션 패널은 작업한 결과물을 한 곳에 통합하게 됩니다. 바로 통합 패널에 이러한 모든 인풋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캔이 산하에 있는 패널이고요. 이러한 규칙들을 각각 언어권별로 다 보내면 이 통합 패널이 이걸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제너레이션 패널의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랍어권 제너레이션 패널이 최근 제안을 다 제출했고 이 규칙을 완결해서 제안을 했고 또 중국 역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여기 한국 라틴 제너레이션 패널이 이제 정착 단계에서 이러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규칙 외에도 LGR 관련해서 스페시피케이션과 툴셋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무 그룹이 And we also 이런 다양한 규칙을 RFG를 통해 통합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권이 LGR을 활용해서 이게 유효한 도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제공해 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여러분의 전문성을 제공해 주고 싶으시다면 여기 idntls.ican.org로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하느라고 제 소개는 안 드렸는데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이고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첫 번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윤정 교수님. 그리고 박윤정 교수님은 그동안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아이소, 그래서 아이소 코리아, 아이소 KR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맡겼죠. 아이소 KR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 그 인터넷 거버넌스 즉 사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지난 한 10여 년간 꾸준히 해오시고 그 영역을 이제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려대학교 신상현 박사님은 이 한자 전문가로서 그동안 저희도 오늘 중요한 분이 안 오셨는데 사실 요 미팅에 아까 그 사마드가 발표하는 데서 제너레이션 패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나라별로 제너레이션 패널이 있습니다. 한국 제너레이션 패널은 실제 아까 어떻게 매핑이 되는가의 그 룰을 만드는 그룹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한자나 한글 이 도메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누구한테나 아니면 오늘 그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공감대 어느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할 것이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김경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현재는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부산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김경석 교수님과 함께 유니코드의 한자 스페이스 어떻게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일하신 분입니다. 네, 박수. 그다음에 이게 또 한글 부분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한글과 한자를 겸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전문가 또 우리 모셔야 돼서 국립국어원의 신용도 화계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친 박사처럼 한자 전문가세요. 유니코드 쪽에 전문가신 누리미대 조성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이거를 하고자 한 거는 우리가 진짜 한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건가. 한글만 도메인 이름 세상에서는 한자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찬반이 굉장히 많죠.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근데 요즘 소위 세상은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막 이렇게 접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상 세계에서는 한글만 쓴다고 얘기했는데 현실 세계에 스마트폰 들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그거 갖고 찾고 음식점도 찾고 뭐 막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는 한자와 한글이 다 같이 병용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적용해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듣고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전문가분들이 발표가 10분만 한다고 했는데 사마자가 꽤 오래 그 연결이 오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0분이라도 알차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기 그 지금 어차피 한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심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픽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도메인에서도 그래픽 같은 거를 향후에 사용할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 예. 글자하고 아까 말씀 사마도 발표한 대로 대시, 그다음 특수문자는 대시하고 그밖에 없네요. 숫자, 대시, 숫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알파벳이었는데 이제 자국으로 하니까 글자죠. 한나라 글자. 그럼 여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계시니까 한자하고 한글이 가상, 그러니까 인터넷 쓰는 데서도 뭔가 이렇게 도메인이라는 게 어떻게 좀 집 주소 같은 거잖아요. 그 집 주소 같은데 한자를 같이 쓰는 부분이 찬성을 하시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뭐 이렇게 좀 발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패널들이 한 말씀 하시죠. 나오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저희가 그 아스키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이런 공식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컨설테이션 프로세스가 생략된 상황에서 모든 룰들이 인터넷에서 결정됐었거든요.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끼리 소위 말해서 거기에 그 핵심으로 지금 관여하는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거는 뭔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협의를 하는 거고요. 한자 논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글 도메인도 있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에도 보니까 좀 두드려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비난받아야 될 거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한글 도메인을 그렇게 활성화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자 도메인이 어떤 식으로 우리 그 현실에서 쓰여질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지금 고민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왜 한글 도메인이 잘 안 쓰이느냐에 대한 이제 그 티어리는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실생활에서 그러잖아요. 그 어디 이상한데 신도시 지어놓으면 거기 잘 안 가잖아요. 뭐 되게 강남이라든가 이런 북적북적한 데서 모든 리소스가 다 있는 데서 이제 살고 싶어들 하시니까요. 이제 지금 인터넷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모든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저희가 또 뭐 도시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한자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로 지금 가는 길들이 좀 유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이동만 교수님도 그러시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면 가장 생산적인 자리냐면은 여러분들도 그 한자가 저희 그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자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면 한국만 한자 문화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다양한 이런 한자 문화권들,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많이 중국과 협력을 하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중국이 정하는 스탠더드를 많이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미래 그 경제 성장이라든가 다양하게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내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혹시 갖고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자도 하시려고.
자, 신 박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정도 우선 아침쯤 오셔도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그 노만 교수님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그 강의자들을 기준으로 한 정자를 사용하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정자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비행기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방패강 이런 것이 중국에서 간체에서는 하늘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한 한자랑 중국에서 제출한 한자랑 겹치는 게 대부분 있지만 그렇게 약간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8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동일한 글자라고 이제 베리언트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뜻인 거죠. 아까 그런 식으로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것. 어떤 거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것. 또는 뜻은 같은데 음이 다르고 아니면 뭐 그런 종류에서 한 5가지 해서 258건이 이렇게 검토 대상인데 얼마 전에 이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이제 위원장님을 통해서 중국 측에 그 정리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런 문제가 아직 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8번에 대해서는. 네, 그 한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하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사실은 최정도 황교영사님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립국어원에 계시는데 우리가 한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나라 말이라는 국어라는 말, 국어가 꼭 한글말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을 국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한자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국립국어원 공식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좀 주저스럽게 비공식 입장으로 비공식적인 의견을 비공식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가 있고 한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한자 사용 비율이 아마 70%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되게 많은 것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부 관련해서 교과서 문제도 지금 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자 변기 지역 교과서에 같은데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한글 도메인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소외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종의 경제 시장과 같은 논리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잘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인프라가 모여있는 쪽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글을 많이 써주면 이제 국어원들이 장려할 일이긴 하지만 그걸 또 거스르는 일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떤 말을 만들어서 지금 쓰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뉴스에 나왔던 게 I 서울 U 엄청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옹호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좀 비판하는 얘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한자 문제도 좀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교류가 이제 많이 되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도메인을 사용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가를 좀 모니터링하고 관찰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로는 한자와 한글 병용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낼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11시 40분에 한 말씀 하시려고 안 하신다고 네, 하십시오. 1분 드릴게요.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전 교수님 이야기한 거 관련해서 결국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간체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간체자가 한국에서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문제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저 시대에는 간체자, 간체자 없던 시대에는
그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기에는 간접자를 받아들일 거니까 많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간접적 정책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시켜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대응하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저는 오히려 요구를 계속 그런 주장을 이제 국립국원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요. 국립국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있어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해결돼야 이것도 도메인 쪽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그룹 안에서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요. 시간상으로 답변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기 전에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거수 투표 한 번만 하고요.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도메인 안에서 한글 도메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글 도메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 도메인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한자를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 많은 분들 중에 그럼 다 한글만 그냥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글 온리. 한글 온리. 한글 온리. 한글 온리는 한 명이고 한자로 써야 되는 두 분이네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그런 거네요. 그러면 아직도 이게 논의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충분한 논의가 연결이 좀 불편해서 많은 시간을 좀 소홀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 저녁 때까지 6시까지 저희가 쭉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지금 인터넷에 관련된 논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는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후 내내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